네, 아주 특별한 인터뷰. 자, 김동완 후보가 돌아왔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서대문갑 청년 후보 김동완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스토리가 이런 게 있어. 저번에 인터뷰할 때는 이 지역은 아니었어요, 분명히. 예, 근데 맞습니다. 정말 개고생한 후보여서 그쪽에 경선을 아예 포기할 때 뭔가 사연이 있나 보다. 근데 맞습니다. 그 사연은 아마 총선 끝나고 이야기해 주시고. 예, 지금 필요 없는 이야기 같고요. 자, 이력 한번 볼게요. 53회 사법시험 합격. 거의 막내급이죠. 거의 막내고 제가 20살 때 현역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네. 군대 다녀온 군필자 중에서는 최연소였다.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민변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재명 대표 법률특보단 청년단장 변호사, 그리고 여러분 서대문갑 청년특구 예비후보는 지금 김동완 변호사가 오늘이죠. 후보가 그러니까 예, 결승에 올라간 후보가 교체된 상황이 벌어졌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동완가 여기서 떨어졌다고 하니까 대체 뭐냐 했었는데 갑자기 후보가 교체됐어요. 예, 그런 상황이에요. 그거 있어요. 민주 서대문갑 경선 성치훈 제외, 대장동 변호사, 김동완으로 교체. 이제 저 세 명이 올라갔었는데 그 중에 성치훈 후보가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교체된 상황이에요. 네. 자, 일단 이것부터 알아봅시다. 다른 지역 경선하고 완전히 다른 게 이거예요. 서대문갑 청년특구 투표는 여러분 방송 보시는 분들 권리당원 모두가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 비중이 70%예요. 예, 서대문갑 유권자 투표 30% 반영해서 결국 최종 결정을 하는 상황이에요. 저도 조용히 이제 좀 정치를 할까 이런 생각이 사실은 처음에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전국구 스타가 돼가지고 전 당원분들의 지금 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김동완가 뽑히면요 거의 대선 후보급이에요. 전당원이 뽑았거든. 그 사랑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민주당 지지층은 이런 게 있어요. 어쩔 때는 경선 같은 걸 했는데 투표도 안 시켜보고 컷오프로 시켜요. 그럼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아마 정성평가가 많았죠. 면접까지는. 뭐 그렇죠. 그 정성평가에서 김동완을 그냥 제끼는 거 보고 이분들 뭐지? 그래도 민주당은 친명공천이라고 하나? 이런 생각 들었잖아요. 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저도 어제 탈락한다는 뉴스를 보고 참 많이 울기도 울었고 참 내가 여태까지 해온 게 이 정도밖에 평가가 안 되는구나 스스로 좀 자책도 많이 하고 좀 제가 부족한 부분도 많이 돌아보고 했었습니다. 다만 그런 와중에도 이제 우리 당원분들께서 응원하시는 문자와 또 여러 게시글을 보고 좀 위로를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오늘 정도 마음의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었는데 있었는데 예, 반전이 일어났어. 갑자기 또 그런 좋은 발표가 나가지고 다시 다 당원들 덕분에 이렇게 살아난 것 같습니다. 희한하게요. 그렇게 올라간 사람이 꼭 되더라. 왜냐하면 뭔 차이가 엄청 나다 있다가 아니라 당원들 전체를 관통하는 정서라는 게 있거든요. 예, 최소한 당원들이 지지하는 사람 하나 남겨둬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당원들이 지지하는 사람들 3명을 탈락시켜버리더라고. 그리고 당원들 다수가 원하지 않는 후보가 올라가고 또 거기는 당원 명부 논란도 있었어요. 예. 근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아유, 저도 좀 섭섭한 마음도 많지만 또 어떻게 이렇게 최종적으로 후보에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지난 얘기하는 것은 뭐 맞죠, 의미는 맞죠. 없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제 전 당원 우리 200만 당원 권리당원분들 전부 다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꼭 김동완으로 선택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있어요. 저는 알고 있지만 후보님이 답을 해주세요. 이거 어떻게 하나요? 투표를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나? 이게 내일 아마 6시부터 다음날 저녁 9시까지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전 권리당원한테 단체 문자가 아마 발송이 될 쉽게 거고요. 표현하면 카톡 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링크 따라 들어가셔서 가지고 그 본인 인증하시고 당원 인증하시고 후보를 선택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저희가 당원 당규 개정하거나 할 때 그럴 때 아마 참여하셨던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하기 때문에 뭐 특별히 전화를 기다리거나 이러실 필요는 없고요. 문자 메시지만 잘 예. 확인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런 거 시스템은 정말 잘 돼 있어요. 전당원 투표를 잘 안 하기 때문이지. 시스템 잘 돼 있는데, 이야, 서대문
갑 청년 특구에서 1등 되는 사람은 당대표급 되는 거라니까요. 당원들이 뽑았잖아. 어깨가 무겁습니다. 왜 제가 김동완 변호사를 인터뷰하는지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청년 김동완 변호사는 대형 노펌을 벌이고 민주당 품에 안긴 사람이에요. 정말 재원입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저번 인터뷰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노펌에 있으면 돈 벌고 좋아요. 굳이 개고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거 해요. 김동완 변호사가. 양평 개발 특혜 의혹 윤석열 장모 김성교 의원 고발할 때 맨 왼쪽에 김동완 보이시죠? 다음 그 정진상 정무실장 자택 압수수색할 때 저 뒷모습이 저게 김동완이에요. 예, 맞습니다. 뒷모습만 찍혔습니다. 그 막내 변호사라고 개고생하는 거야 지금. 선배 변호사들이 만만하면 김동완을 쓰는 거야. 맞죠? 아니 사실은 욕하는 건 제가 아니고. 막내보다도 뭐 제가 막내 변호사로서 대장동 사건에 이름만 올려서 현장에서만 대응한 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재판 진행 역시도 제가 거의 그럼요. 주도를 많이 당연하지. 해왔고 예.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여기도 김동완가 발견됩니다. 조성호 변호사도 있고 이건태 변호사도 있고 김동완, 박찬대 최고위원, 뭐 안민석 의원, 아니 김우기현 의원이죠. 저번에도 헷갈렸어. 얼핏 보면 실루엣이 안민석 의원 같아. 자 다음 정진상 측 변호인단 이번에 이제 경선에 진 조성호 변호사도 있고 본선에 올라가 있는 이건태 변호사도 있고 김동완 변호사도 뒤에 딱 이렇게 고생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단편적인 건 몇 개만 보여주는 예. 거잖아요. 진짜 고생 많이 했어. 이런 사람이 후보가 안 되면 어떡해요. 이재명 대표 테러 대책위원회에서도 김동완 변호사가 또 나타납니다. 야 이것만 모아도 한 몇 시간 나올 것 같아. 최근에는 카이스트 동문들 대리해가지고 저희 대통령실 경호처장하고 직원들 고발하기까지도 참여했습니다. 예. 내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청년들이라는 게 청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청년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경우가 꽤 있더라. 무슨 말이냐면 직업을 정치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민주당 입당해가지고 운이 좋아서 민주당 비례대표 청년 몫으로 국회의원 되고 그래요. 그러면 실제로 당대표나 당을 위해서 엄청 개고생한 사람은 대형 노펌의 그 수억의 연봉을 마다하고 열심히 뛰었어. 당이 보답을 안 해줘. 서대문 청년 특구를 나갔더니 컷오프 시켜버려. 그러니까 분노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당원들과 민심이 다른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투표 안 합니다. 누가 하겠어요? 나머지는 다 모르는데. 다행히 오늘 아침에 살았지. 아유 당원분들 때문에 겨우 이렇게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아마 민원은 엄청 들어갔을 거예요. 그 새날 방송에서 나왔던 서대문 청년 특구 후보 중에 구봉기 지금 촛불행동 공동대표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오늘 지지 선언했죠. 아유 저랑 같이 이제 경선 올라가서 같이 좀 열심히 선의 경쟁하자고 이런 사담도 나누고 했었는데 네. 또 제가 발표 나자마자 먼저 전화 오셔가지고 너무 축하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저렇게 또 지지 선언까지 해주셔가지고 정말 고맙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 청년들이 후보가 한 6 뭐 이렇게 있었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탈락시키는 걸 보고 납득이 안 가는 게 되게 많았었거든요. 예. 그 납득이 안 가는 걸 보고 야 이게 정말로 당신과 관련이 있는 건가? 저 기준은 뭐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현장에 어제 오디션 했잖아요. 전 사실 그거 보면서 우리 대표님이 참 힘들겠다. 어떻게 우리 당을 이렇게까지 이끌어 왔을까 그런 생각까지 사실은 미쳤습니다. 이렇게 고생하고 다 한 거를 인정 못 받고 그냥 본인들과 어떻게 보면 친하다는 이유로 아니면 예전부터 당직 생활을 오래 했다는 이유로 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저도 좀 실망이 컸지만 그래도 제가 또 탈락된 입장에서 그런 말을 또 하기가 우리 대표님한테 또 누가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도 또 받아들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또 근데 그런 찰나에 또 우리 당원분들 덕분에 이렇게 좀 다시 살아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하늘의 뜻입니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그랬어. 예. 많은 당원들이 김동완가 살아나기를 바랬는데 살아났어요. 기적처럼 살아났어요. 생각해봐요. 지금 다시 탈락된 그 후보에 그런 논란이 안 터졌다며. 맞습니다. 죽는 거예요. 예. 그럼 4년
국회의원 되려면 4년 더 기다려야 되고 그 사람은 국회의원이 돼서 또 다른 뭔가가 있겠죠. 저는 이게 진짜 될 사람 되는 과정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청년 특구이기 때문에 전당원 투표로 후보를 뽑는 과정이에요. 당원들 70, 서대문갑 주민 30, 맞습니다. 2%를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일요일 날 카톡이 옵니다. 민주당 전당원 투표한다고. 그러면 당원이신 분들은 거기 링크 따라 들어가셔가지고 꾹 김동완 눌러주시면 돼요. 야, 어쩔 때 이런 게 내가 지지했던 사람들이 올라가면 기분 좋을 때도 있지만 아, 이 사람 왜 떨어지지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오늘 되게 기분 좋은 소식이었어요. 자, 근데 청년이니까 청년 변호사가 본 대한민국 기득권의 문제점 한번 들어봅시다. 예, 제가 사실은 대장동만 해서 형사 전문 변호사는 아닙니다. 원래 민변에서부터 민생 정치를 계속 이어왔었고 우리 사회의 모순점과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 의식이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청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작년이 아니구나. 대선 기간 때 공정이니 이런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과연 우리 정치권이나 윤석열 대통령한테 기대할 건 당연히 없고요. 우리 정치권이나 우리 정치가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저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취업 비리나 입시 비리에 대해서 그 사건이 터졌을 때만 관심이 있지 이게 구조적으로 어떤 대안을 제시했느냐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도 저는 확실히 좀 입법 활동을 하겠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 더는 우리 정규직과 비정규직 또 소상공인 사이에 이 복지 문제나 여러 사실은 사회적 격차가 존재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복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규직 노동자들이 사내복지나 이런 부분이 중소기업이나 우리 소상공인 분들한테는 미치지 못하고요. 저는 그런 부분을 결국은 국가가 책임져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국가가 나서서 정규직 사내복지 수준의 복지를 우리 소상공인과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한테도 받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만 저는 출생 문제나 결혼 문제 이런 문제가 충분히 좀 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듣고 보니까 김동완 변호사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예. 딱 어깨가 무거우시지 않았어요? 아이가 태어나니까? 아이고 저도 선거 뛴다고 변호사 사무실 못 하고 있고 제 아내도 지금 아기 돌본다고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엉망이구만. 예. 선거 때문에. 이게 껐드만 하면 이제 진짜 쪽박 차겠구나 이런 생각입니다. 처가에서는 이놈 시키를 그냥 변호사라고 해서 결혼시켜놨더니 이게 맨날 돈도 안 되는 저 재판 민주당 대장동 이런 데나 다니고 막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장인어른께서 또 완도 출신 분이시고 완전 골수 민주당이셔가지고 그러니까 사이가 자랑스러우시구나. 예, 엄청 자랑하고 다니십니다. 지금. 그렇구나. 올해 몇 살이에요, 근데? 저는 만으로 36살입니다. 아이고, 장래가 창창하네. 요즘에 건강해져가지고요. 36살은 시골 가면 담배 심부름도 안 해요. 길 모른다고. 진짜. 야, 장래가 창창하네. 다음에 만약에 국회를 하도 다음 국회에서도 40살 정도 되는 거네요. 예. 야,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런 사감 표현하는 사람은 아닌데, 김동완 변호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보통 이제 이런 인터뷰는 앞에 시사방송에서 있던 분들이 이제 개인 인터뷰는 좀 많이 빠져나가는데 김동완 변호사는 안 빠져나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인 겁니다. 감사합니다. 카톡 보니 카톡에 오면 무조건 김동완 찍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도 그런 변별력 있잖아요. 인터뷰할 때 여러분 그 총선 때 출마한 사람이 수천 명이잖아요. 그리고 새날 나올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뭔가 결이 있는 사람이지 아무나 인터뷰 하지는 않거든요. 예. 먼저 검증을 하기 때문에 어쩌면 경선 관련한 마지막 인터뷰가 아닐까 싶어요. 예, 맞습니다. 새날에서 하는 경선 관련한 인터뷰는 마지막이고요. 다음 주에는 일반 이제 올라가신 분들 인터뷰, 비례대표 인터뷰 이런 분들이 좀 남아 있겠지만 김동완 변호사가 새날에서 마지막 하는 경선 인터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특별한 사람. 아유, 이런 특별한 자리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선거운동 하는 것처럼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방송 준비 새벽까지 하죠. 어떨 때는 4시간 방송 연속으로 하죠. 내가 총선 뛰는 느낌이었고, 그러니까 김동완 변호사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알죠. 힘들다는 거를. 첫 번째가 잠 못 자는 거 아니에요? 선거 뛰어보면. 맞습니다. 오늘도 한숨도 못 자고 이렇게 아. 나왔습니다. 그 괭하니 뭔가 정신이 멍해져 있고 막 그렇잖아요. 미친 듯이. 근데 선거에 그 컷오프 같은 걸 당하고 나면 그런다면서요. 갑자기 멘탈이 무너지면서 어떤 그 블랙아웃 되는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지나온 순간순간이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순간 아니면 뭐 우리 대장동 사건 터져가지고 그렇습니다. 아이고. 울지 마요. 죄송합니다. 울컥하는 거지. 고생한 거 생각하니까 이해해요, 예. 충분히. 저는 울음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도 요즘에 눈물 나더라고. 죄송합니다. 괜히 제가 괜찮아요. 울컥해가지고, 예. 그 인간적이고 좋네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는데 실속은 내가 없는 느낌. 이게 있거든요. 선당구사 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있어요. 그 사람들의 가치는 1등이 못 됐기 때문에 그 1등이 못 된 걸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고 서운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 막바지에 오니까 이제 본인도 북받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죄송합니다. 괜찮다니까 제가. 계속 울어요. 예. 그 장면 아름답네 진짜. 자, 여러분 김동아 변호사에게 마지막 기회를 좀 주시고 댓글창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다시 또 물어보시는데 일요일 토요일 여러분들께 카톡이 갑니다. 투표하라고. 그 카톡 링크 따라서 전 당원 투표하시면 돼요. 자주 안 하니까 사람들이 까먹는 거예요. 전 당원 투표를 한 달에 한 번씩은 했으면 좋겠어. 야, 우리 PD가 화장지 갖다 준 방송 인터뷰에서 우는 거 처음이죠? 예, 처음입니다. 아이고. 왜 그런 북받친 게 생겼어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고생해오고 한 게 많이 부족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진 인사 대천명 죄송합니다.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친명해서 이미지로 올라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누구라고 말을 예. 못하겠지만 근데 진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위해서 뛴 사람 그런 사람들이 컷오프 되거나 하는 거는 진짜 서운하지. 근데 분노했다니까요. 김동완 잘렸다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당은 도대체 뭘 보는 건가? 이래놓고 친명공천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 그래서 진짜 고생한 걸 우리가 알아주니까 예. 우리 시청자나 당원들이 알아주니까 경선 관련 마지막 인터뷰를 김동완으로 정한 거죠.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힘내고 예. 댓글창에 여러분들이 김동완 울지 마 힘내세요. 이거 엄청 많이 올라오는데요. 네. 국회의원 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 단연코 모든 근원의 악인 윤석열 정부 제대로 심판하고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여러 특검들도 추진하겠습니다. 당연한 전제고요. 그들의 사법 처리만 원하는 게 아니라 이게 국정조사도 제대로 하고 청문회도 제대로 해서 그분들의 잘못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제가 어디 나서서 사실은 말을 조리 있게 잘하지는 못합니다. 제가 말을 잘 못하더라도 다른 분들 뒤에서 서포트라도 하고 어떤 쟁점이라도 하나라도 더 찾아서 제가 확실히 윤석열 정부 심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처음 하고 싶어요. 세상의 목적이 돈은 아니다. 돈 벌 거였으면 대형 높음이 계속 있었다. 맞습니다. 내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 재능을 사회에 기부하는 거예요. 내 가치 때문에. 그래서 36살 먹은 청년이 이런 스탠스라면 정말 좋은 정치인 될 거예요. 선당으로서 할 수 있는 사람. 어쩔 때는 다시 검찰 독재 칼날이 들어와도 이재명과 민주당을 지킬 사람. 정말로 같은 당원으로서 김동완 변호사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요. 기쁨의 눈물을 흘려야지 이제 며칠 후에. 예, 맞습니다. 며칠 후도 아니다. 서대문 갑이 또 그렇게 쉬운 선거 아니에요. 예, 본선 가더라도 저쪽 사람들과 싸워 이겨서야 되고 4월 10일 날 그때 흘리는 정말 뜨거운 눈물을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고!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김동완 기억하시고요. 일요일, 월요일 카톡 오면은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 예. 내일이야? 예, 내일입니다. 다시 한번 일정을 다시 한번 그러네. 내가 착각했네. 그게 이제 아까 그 진석범이 일요일, 월요일이었구나. 매일 여러분 카톡 와요. 저도 카톡 오면 김동완을 꾹 누를게요. 3월 9일 토요일부터
3월 10일 월요일까지 카톡으로 투표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김동화 기억하십시오. 기억하면 언젠가는 정말 커 있는 정치인 김동화를 보게 될 날이 머지않았다. 감사합니다. 자, 방송 마칠게요. 여러분 이번 주 방송 다 끝났고요. 자, 김동화 변호사는 또 열심히 뛰셔야지. 서대문 가가지고.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새날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오늘 진석본부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화성정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진석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진석본부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되게 야무져 보여. 뭔가 하면 일 하나 하면 떡소리 나게 잘할 이미지로 예. 보이고요. 네, 실제로 보면은 그런 사람이고. 예, 예. 자, 진석범 이력 한번 잠깐 볼까요? 네. 경기복지대단 대표이사. 이러면 끝났지 뭐. 예.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동탄복지포럼 대표. 이재명 당대표 특별보좌역. 경기 화성정 예비후보. 이번에 선거 개편에 관련해서 그런 측면도 있었던 거죠. 예, 예, 예. 약간 피해를 본 측면도 있죠. 그렇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는데 네네. 갑자기 날벼락이 떨어지는 상황. 예. 갑자기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네. 자, 경선 일정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3월 10일 여러분 이틀 후에 방송 시간 현재 이틀 후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 동안 국민 경선 100%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5만 명 샘플이네 이거. 예. 5만 명 뽑아서 그 중에 이제 전화 받는 사람 뭐 등등 해가지고 진짜 고생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네. 작년부터 제가 화성정 지역을 중심으로 예. 계속 활동을 했는데 이렇게 지금 3인 경선이 되는 바람에 예.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네. 예. 이게 있어. 어떤 사람은 지역구를 줍기도 해요. 예, 예. 운대가 맞아가지고. 네, 네, 네. 근데 진짜 노력한 사람이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후보가 진석범, 전용기, 조대현. 예, 그렇습니다. 이제 현역 국회의원도 있고요. 예, 예. 야. 자. 그것도 여쭤볼게요. 일단 민주당 경선 결과를 보고 느낀 점. 왜냐하면 이게 네. 나한테 그 흐름이 나한테 올 건지 말 건지 뭐 여러 가지 온갖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잠이 안 옵니다. 예, 일단 민주당 경선은 결국 이제 현역 의원님들이 경선에서 또 많은 패배도 하시고 또 신인들은 굉장히 또 약진하는 결국은 이제 시민들과 당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분노가 결집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새로운 인물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현역 의원님들은 대정부 투쟁보다는 결국 내부 권력 그렇죠, 그렇죠. 예, 뭐 이런 투쟁에 서로 경쟁하다가 이런 일이 이루어진 건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경선 결과에 경선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아까 그 다시 한번 보여줘봐요. 아까 앞에 거. 3월 10일부터 11일까지 경선을 하는데 02로 전화가 옵니다. 예, 예. 그 지지하는 정당은 민주당이라고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빠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화해서 민주당이라고 해야 내가 누구를 찍었을 때 효과가 있는 거고 적합한 후보는 진석범이라고 누르시고 끝까지 듣고 끊어주셔야 되는데 중간에 끊으면 또 효과가 없는 거고 맞습니다. 5만 명이 화성정에 사시는 분들한테 이미 선정된 예. 안심번호 5만 명을 통신사로부터 사요. 몇 천만 원 주고. 예, 예, 예. 그걸로 당이 지금 저 경선 비용 냈죠? 예, 냈습니다. 얼마 냈어요? 1,430만 원. 아, 네. 거긴 좀 싸네. 네. 이유가 뭘까요? 다른 데 2천만 원, 3천만 원 다. 좀 인구가 조금 적은 인구가 점도 있고 적어서? 21만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네. 네, 네. 반송동, 서구동, 능동, 반월동, 영천동, 중동, 반월동, 동탄 1, 2, 3, 5동.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 예, 예. 그러니까 행정동과 법정동이 있어가지고요. 네. 저희 사시는 분들도 헷갈려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행정동과 법정동을 다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예. 네. 자, 화성정 지역구가 예. 지금 보니까 화성정은 좀 많이 알죠? 많이 알죠. 이원우 의원님이 12년 동안 예. 예, 계셨던 또 지금도 개혁신당으로 출마 계획이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화성을에 있던 예. 사람인데 네. 분구가 되면서 저번에 그 여론조사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석범 20.7, 이원욱 14.7, 민주당 지지층은 진석범 38.7, 이원욱 13.4 해서 저 여론조사가 처음 나왔을 때 예, 예. 뉴스공장이 뒤집어졌던 여론조사 중에 예, 하나였어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진석범은 사실상 중앙에 좀 알려지지 않은 인물에 네, 가까웠었는데 네. 진석범이 누구야냐고 사람들이 관심 갖기 시작했던 예. 바로 그 후보예요, 여러분.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진석범을 언급한 추미애 전 대표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실까요? 인상 깊었던 데도 있습니까? 신인들 중에. 뭐 신인들 중에 화성의 진석범. 아, 후보. 진석범. 네네네. 훌륭하죠. 많이 그 현지 분들이 오시고 또 선거 운동을 성실하게 해놨어요. 새벽마다 동네를 나갔대요. 네네네. 하루도 안 빠지고 네. 체력도 좋으시고 다 갖췄어요. 특전사 출신입니다. 네, 네. 신원서판을 다 갖췄어요. 네. 신원서판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예, 신원서판. 예. 네네. 외모라든지 뭐 논리라든지 말이라든지 예. 완벽하게 갖췄다. 네네. 그러니까 그 관직에 나갈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신원서판이다 이런 거. 예, 예. 야. 그게 바로 접니다. 그 추미애 대표가 정말 했을 때 약간 좀 감동이었죠. 진짜 감동이었고요. 네. 저를 또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서 계속 지금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잘 싸울 사람이에요. 예, 예. 그 뭐 제가 뭐 아주 많이 알지는 못해도 네네. 정말 잘 싸울 사람이에요. 네. 초선 딱 돼가지고 국회에 가서 진짜 할 수 있는 건 다 할 사람 같아요. 저는 뭐 일하러 왔으니까요. 예. 네. 일 네. 열심히 해야죠. 네. 자, 제가 찾아보니까 네. 여기 나왔던 모든 후보들 중에 이재명 대표와 찍은 사진이 제일 많은 사람. 아, 예. 그리고 역사도 제일 깊은 사람. 네, 네, 네. 봐봐요. 네. 하나씩 설명해 줘봐요. 오른쪽에 사진. 저 당대표 이 사진은 이제 제가 성남시 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일 때 우리 성남시장이셨던 이재명 당대표님께 감사패를 드리는 예, 야, 그런 장면. 이재명 대표는 네. 그때나 지금이랑 똑같다 얼굴이. 네, 네, 네. 진석범도 그런데요. 네, 네. 자, 다음. 이건 그 다음 뭐예요? 네, 같은 예, 다음 장. 네. 지금 그러니까 오른쪽만 보시면 돼요. 아, 예, 오른쪽만. 예. 이 사진은 또 네, 요거는 거꾸로 제가 이제 이제 사회복지 박람회 때 뭐 이 시장님이 저한테 이제 또 표창장을 받았던 또 아. 그런 또 사진입니다. 시장님한테 상을 드렸어요? 네, 네, 네. 네. 그 감사패 이런 건가? 네, 감사패도 드리고 저도 또 표창장도 한번 받았었습니다. 네.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제 이것도 저거는 뭐예요? 이제 경기복지재단 대표로 제가 취임할 때 임명 받았을 때 임명장 주시고 경기도지사실에서 예, 찍었던 사진입니다. 네. 그리고 귀한 사진인데요. 예, 이재명 예. 대표 단식 후에 병원 입원했을 때 네, 네, 네. 저 병상까지 들어가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 네. 진석범이 있었다는 거. 네, 네. 저 때 이제 녹색병원에 찾아뵙고 나서 또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또 알아주신 또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저게 저기서 손 꼭 잡고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기억나요? 고맙다고 또 찾아와줘서 고맙다. 또 더 열심히 낮게 주민들 속에서 뛰어라. 뭐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첨언을 하자면 이재명 대표가 소위 말하면 찐명들을 그냥 찐명으로 두는 게 아니고요. 예, 하도 이제 친명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예, 예. 진짜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네, 소개를 네. 하고 있는 건데 네, 네, 그 옆에 있는 사람 계획적이지 않은 사람이 찐명이 될 수가 없어요. 네. 그거와. 네, 네. 아, 자기랑 생각이 같아야 되니까. 예,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장면도 있네요. 이거는 저희 동탄에서 우리 장하다 건인로드 원정대, 장동건 원정대를 만들어서 양평까지 제가 108km를 걸어갔습니다. 예. 예, 그랬다가 다시 촛불행동에 와서 보고 드리고 그날 저녁에 당대표님 마침 또 단식하고 계셔가지고 응원하러 갔던 예, 그런 장면입니다. 네. 저것도 벌써 몇 개월이 지났네요. 예, 예. 진짜 이재명 대표 단식 정말 역대급으로 오래 했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되게 눈물 나는 거고. 네, 네. 그리고 이제 병원에 입원했고 아까 말하자면 병실에 예, 예. 찾아뵙고. 네, 이제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병실에 많이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네, 네, 네. 굉장히 한정적인 인원들이 네, 그러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사진에 어디서나 찍을 수는 있죠. 맞습니다. 네. 근데 저런 사진 찾기는 되게 힘든. 네, 네, 네. 또 이렇게 방송하면 또 무슨 뭐 친명 뭐 어쩌고저쩌고 또 하려나? 그 프레임을 우리가 겁내면 사실 안 된다고. 네,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저기 보수 언론들이 그 녹색병원 그 사진 가지고 본격적으로 저를 이제 친명 넘어서 찐명이라고 뭐 이렇게 채널 A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준 적도 있습니다. 네, 경선했는데도 비명 행사라고 그래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건 당원들이 뜻인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 한번 해봐요. 이 얘기가 좀 세긴 하는데 네, 당대표가 사실상 만장일치로 뽑혔어요. 네, 77%면요. 여론조사에서는 만장일치에 가깝다고 네, 네, 합니다. 네. 그 당대표를 감옥에 넣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당원의 좋은 평가를 받겠어요. 동료 의원들의 좋은 평가를 받겠어요. 지역 구민들의 좋은 평가를 받겠어요.
떨어지는 건 당연하죠. 예, 맞습니다. 이재명 비명이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니들 그런 모습 보이라고 국회에 보낸 거 아니야라고 분노가 지금까지 웅축되어 왔던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게 경선 결과로 나타나고 예, 있는데 예, 예. 이 사람들은 그런 거네. 실제 경선 참여율도 많이 높아졌다고 알고 있고요. 네. 투표율 엄청 높다는 예, 거잖아요, 예, 지금. 예. 예. 어차피 이것 말고도 사진 같은 게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 신원서판을 갖춘 네. 진석범 후보님 예, 예, 예. 경선이 지금 이제 내일 모레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 모레. 와. 네, 네.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네. 이런 상황 되면 엄청 떨리죠. 안 떨리면 거짓말이죠. 네. 예. 떨리고 또 이렇게 상황이 좀 변했지 않습니까? 예, 전혀 이 지역에서 활동 안 했던 현역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또 왔기 때문에 더욱더 좀 긴장하고 있고 뭐 떨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인생이 걸려 있는 네, 네, 네. 일생일대의 어떤 날이 다가오고 네,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분구가 돼가지고 예. 내가 기본적으로 선거운동했던 지역이랑 다 맞지도 않을 것 같고 네, 내가 봤을 네, 때. 네. 와, 그 정치한다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 네. 근데 사실 제가 우리 방송 나오신 분들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하거든요. 네. 출마라는 게 민주당 사람들 대부분은 국회의원 되려고 한다는 의미가 권력이 아니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세월에 대한 일종의 오기. 그거 꿈을 펼쳐보고 싶다. 네, 네. 사실 그런 것들인데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권력으로서 그거잖아요. 예, 예. 돈을 받아갖고 돌려주지도 않고 네. 그런 경우가 엄청 많아요. 네,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많죠. 숫자가. 네, 네. 이렇게 저렇게 인연이 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대개 보면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진석범 후보를 당대표 특보로 임명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당대표 특보로 임명했다는 뜻은 그런 거예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말하면 네, 네. 이 사람은 선거 때 내 이름을 써서 당선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시그널이에요. 예, 예. 그때 몇 명은 됐었지? 전국 11명 계십니다. 11명이. 네, 그 중에 한 명인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뭐 특보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이재명 당대표께서는 11명만 임명을 하셨습니다. 그 제가 세운 목표가 하나 있어요. 네, 예. 이재명 인재위원장의 인재들 네, 네. 그리고 당대표 특보에 임명된 사람들은 네. 당선이 되면 네. 이재명 정치하기에 훨씬 더 좋겠다. 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저도 뭐 동의합니다. 네. 아이고 가볍게 지금 전문가시니까 뭐 네, 좀 네. 물어볼게요. 네, 네. 복지란 무엇일까요? 복지는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재명 당대표가 얘기한 억강부약 대동세상과 뭐 동일한 정치 철학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런데 중산층이 탄탄해져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는 특히나 이 양극화 뭐 선별적 복지를 내세우면서 더 어렵게 중산층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아내려면 적어도 복지 전문가도 그런 것들을 국회가 싸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력의 동탄 복지 포럼, 네네. 경기 복지재단 이런 거. 네네. 저도 이제 이거를 좀 꽤 오래 하다 보니까 네네. 민주주의 목표가 복지예요. 네네, 맞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윤석열 뽑아놓으면 네. 자기들한테 예산 삭감 당하는지도 모르고 뽑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뽑는 건데 네네. 이재명 대표는 방향성이 확 잡혀 있잖아요. 네네. 국가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왜 돈을 안 쓰고 복지를 안 해주냐. 기본 소득도 하고 네네. 기본 사회도 하고 기본 주택도 하고 이러자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전문가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인재 영입에 보면 검사 출신도 있지만 복지 전문가 사실 눈에 많이 안 띄어요. 그 진석범 같은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주면 힘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이재명 대표의 진짜 이 소위 말하면 친명으로 부를 만한 국회의원이 몇 명이나 있을까?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선 경선하기 전까지는 몇 명이나 있었을까? 네. 나중에 이재명 대표가 혹시나 민심을 잃으면 이재명 대표 지켜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지금까지는 거의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네. 있긴 해요. 네네. 이제 끝까지 이재명 지킬 사람이 있긴 한데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끝까지 지킬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네. 저는 그럴 리도 없다고 보지만 이재명 대표가 지금이야 민주당 지지층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으니까 그냥 하는 거지. 네. 만약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물러나고 당대표가 정반대 분이 바뀌었다면 또 그분들은 또 그렇게 따라가요. 네네. 이거는 좀
아니다 싶은 거지. 예,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진짜 측근이라고 부릴 만한 사람 국회의원 현재로서는 한 10명이나 될까? 네, 네. 뭐, 최고위에 계시는 분들하고 극소수 몇 명? 네, 네.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를 진짜로 지켜줄 사람들이 한 4, 50명 정도는 민주당에 포진했으면 좋겠다. 그게 제 생각이에요. 뭐 저도 동의하고요. 그게 22대 총선에서 좀 그렇게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정권 탈환을 통해서 저희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 어차피 복지 전문가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예, 예, 예. 그 진짜 해보고 싶은 복지는 뭐 어떤 복지예요? 일단 민생이 복지거든요. 그리고 또 주민들의 욕구를 실제 청취하고 소통하고 또 그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복지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거는 뭐 저희가 이제 뭐 국회에 만약에 간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쌍특검 재발의하는 게 뭐 일단 급선무고요. 그러고 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렇지만 또 사회적 약자분들, 또 더 나아가서 그런 사회적 약자를 돕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나 보건복지 인력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분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실질적인 처우가 가야지만 중산층이 좀 더 탄탄해질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죠. 네. 결국에는 정권이 정상화되면 네. 민주당으로 바뀌면 그 방향성은 또 복지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득 주도 성장 같은 것도 소주성 이것도 사실 복지를 향해 가는 예, 예, 예. 방법 중에 하나였거든요. 문재인 케어 마찬가지고. 네,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정권을 가져오면 이재명 케어가 생길 거예요. 다시. 그렇게 불릴 만한 것들이 생길 거예요. 예, 예. 어르신들 윤석열 지지했다가 지금 병원비 더 내고 계시잖아요. 네, 네.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저기 당 대표님이 경기도지사 때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기본 시리즈 중에 기본 금융을 한번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요. 지금 카르텔을 저희들한테 씌우고 있잖아요. 근데 현재 금융 카르텔이 있다는 금융감독원장부터 해서 지금 은행장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대출을 받고 싶어도 대출받기 쉽지 않다. 맞죠, 맞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깨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개혁도 중요하고 검찰 개혁도 중요한데 또 이렇게 금융 개혁까지도 해서 조금 우리나라가 결국 이제 기본적인 부분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대동세상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한 적도 있습니다. 네. 완벽해. 네. 완벽해. 예, 예. 후보님 완벽하시다고. 아, 우리 그래요? 진석 본부가 완벽하다고. 네, 네, 네. 왜냐면 이게 학습된 사람과 아닌 사람이 차이예요. 네. 근데 또 민주당에 대한 어떤 내정도 필요하고요. 네, 네. 역사도 좀 알아야 되고. 예, 예. 그러니까 뭐 나중에는 어떤 대세가 바뀌면은 네. 살짝 이렇게 방향성 틀어지는 분들 꽤 있거든요. 네, 네, 네. 저는 22대 국회에서는 그런 분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대선 때 민주당 전체가 똘똘 뭉쳤다면 선거 안 쳤습니다. 예, 제가 화성에 출마 계획을 또 잡은 이유도 화성 시장에 출마하기 전에 대선이 먼저 있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이전에. 그때 동탄 지역에서 현역 이원우 의원님께서 좀 더 열심히 해주셨다면 그러니까요. 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또 그런 안타까움이 저는 실제 피부로 느꼈었기 때문에 화성은 좀 바꿔야 되겠다. 예. 예, 그런 마음이 좀 많이 생겼던 것도 사실. 이원욱 출마 선언 했어요. 아직까지 안 했어요? 출마 기자회견 했죠. 예. 화성 종으로 온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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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계속 좀 어려운 게 당연히 경선하고 싶어서 저는 이원우 의원님하고 경선하겠다. 그래서 대놓고 싸웠는데 갑자기 탈당을 하시니까 경쟁자가 없어지니까 또 후보들이 난립되고 또 그러면 또 여기서 어쨌거나 열심히 또 뛰면 그 다음이 있겠지 했는데 갑자기 또 타 지역에서 또 후보가 내려오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본선의 경쟁력 아까도 좀 보셨겠지만 적어도 이원우 의원님과 이런 여론조사에서 뭐 벌써 검증된 후보이니까 다시 한번 본선에서 이원우 의원과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민주당원 또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 경선. 그리고 보통 이런 경우는 그날 저녁에 발표가 되는 거죠. 예. 10시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월요일 10시. 남의 이야기라고 참 내 입장에서는 그 감이 어떤 건지 잘 안 오는데 네네. 야 후보 본인들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 어쩔 때 가끔씩 방송하다 보면 네. 컷오프 대근 하시는 분들 자 당에 이제 선당 후사하자라고 이야기는 네, 하지만 네. 선거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많은 고생들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선거
선거운동하는 과정 네네.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저는 이제 선거 운동을 너무 빨리 시작을 해가지고 물론 이제 그걸 이제 선거 운동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지역 활동을 시작하면서 아니 현역 의원님이 대정부랑 싸우질 않는 거예요. 정부랑 정부 투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9월 12일로 기억이 됩니다. 9월 12일부터 1인 시위를 시작했어요. 예, 윤석열 정부 타도 뭐 이걸 피켓을 들고 9월 달부터 섰고 그다음에 촛불행동 또 그다음에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던 우리 건의로도 원정대 만들어서 또 걸어도 가보고 그래서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정부 투쟁을 좀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선거운동에 돌입이 됐고 그래서 이제 또 선거운동에 맞춰서 새벽부터 나가서 열심히 지역 밭갈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막 수개월 동안 네네네. 그게 다 선거운동은 아니더라도 사실은 네네. 어떻게 보면요. 지금은 윤석열 정권과 잘 싸우는 게 선거운동이에요. 네네네. 단순하게 명함 나눠주는 게 선거운동이 아니라 야, 저 사람 봤더니 네. 우리 동네 살아도 네. 실제로 얼굴은 못 봤지만 네. 온라인에서 페이스북 같은 데 봤더니 네. 진짜 잘 싸우더라. 네네네. 그런 결과물이 선거 경선에 반영돼야 되는데 네네. 잘 알려지지 않다 보면 예. 조금 더 유명한 사람이 네, 맞습니다. 당선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뭐 정부랑 싸우지도 않았는데 예, 그냥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서 좀 지역에서 많이 알려지고는 있으나 또 우스갯소리로 또 어떤 지지자분이 오늘은 어느 지역에서 아침에 피켓 들고 운동하시던데요 이랬더니 알고 봤더니 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9월 달부터 자꾸 이제 피켓 들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니까 거기 서 있는 분이 저로 착각하신 뭐 또 우리 지지자분도 있을 정도로 그 지역에서 피켓은 진석범이다. 그 뭐 이런 정도로? 이 정도로 많이 저는 좀 알려지고는 있으나 이게 네. 불특정 다수니까 예, 우리 민주당 지지자나 또 민주당원이나 적어도 이 국민 경선 100%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정말로 찐 명 아니고서는 또 찐 지지자 아니고서는 쉽게 투표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네. 또 마침 첫날이 일요일이에요. 예, 평일도 아니고 일요일이다 보니까 또 가족들과 함께 또 그런 상황에서는 또 전화 받는 확률이 또 줄어들기 때문에 아이고. 하여튼 간에 저는 많은 분들이 좀 이재명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을 꼭 뽑아주시기 위해서 전화 02로 오는 거 꼭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거운동 하는 사람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예. 선거운동 하는 기간 동안은 미치지 않고는 못한다. 네네네. 항상 수면이 부족할 거고. 잠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이게 업돼 있어가지고 네네네.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더 네네.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밤늦게까지 선거운동하고 네. 온라인 들어와서 네. 온라인 선거운동하고 네네. 새벽에 일찍같이 일어나야 되고 네네. 집에 계시는 부인께서는 네. 뭐라 그래요? 마지막이다. 네, 또 화성시장을 한번 출마를 했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출마할 때도 살짝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조금씩 이렇게 다가가서 마지막 기회로 받아냈습니다. 예, 그렇지만 어쨌거나 제가 뭐 새벽부터 또 저녁 늦게까지 또 들어와서도 또 온라인 또 페이스북이나 또 이 SNS 확인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거 보다 보면 2, 3시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 뭐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죠. 네. 제가 텔레그램 켜놓고 네. 방송 준비하거든요, 새벽에. 네네. 그러면 내가 아는 사람들, 번호 등록된 네. 사람들이 네네. 계속 온라인에 떠 있어요. 네네네. 새벽 2시, 3시까지. 네네네. 그럼 잠 몇 시간 자는 거야, 도대체? 네. 어제도 새벽에 예. 2시까지 앉았죠. 잠 안 들어 있었거든요. 예, 어제도 제가 그래서 이제 텔레 좀 예, 방에서 계신 거 보고 네, 그렇죠, 찼습니다. 개인의 다 스토리가 있어요. 네네. 그런 말도 있죠. 일반적으로 보면 선거 나가면 패가 망신한다고. 네네네. 근데 요즘은 좀 제도가 좋아져서. 후원회가 생겨서 네. 예비 후보도 진짜 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집에 계신 사모가 네. 마지막이다. 네. 그 말이 되게 공감이 돼요, 이게. 네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실력을 떠나가지고 어떤 네. 경우는 운대가 잘 맞아서 네. 국회의원 되는 사람도 있고 네. 어떤 사람은 운대가 안 맞아서 떨어진 사람도 있어요. 예. 근데 좀 내 바람이 그런 거지. 네. 진정성이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 당선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네. 네. 자, 국회의원이 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뭐 거부권 행사했던 법안들 또 다 재발의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쌍특검이나 이번에는 이제 디올백 수사까지 다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국회에 들어갔으니까 정권 탈환을 위한 초석을 좀 다지는 22대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동탄이라는 신도시가 벌써 18년이 됐습니다.
동탄 1 신도시가 18년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인프라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변화시키고 또 바꿔내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렇지만 또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 종사자나 뭐 비정규직 노동자나 이런 분들의 실질적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그런 법안들이라든지 할 일이 너무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진석범 후보는 국회에 들어가면 쓰임새가 많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복지 전문가 이게 아니고 네네. 싸울 줄 아는 복지 예, 전문가면 그렇습니다. 상임위 어디다 넣어야 될 것 같아? 저는 그러고 싶습니다. 아. 네. 야, 실제로요 정치인들이 복지를 많이 몰라요. 네네네. 복지 개념도 모르더라고. 네네. 윤석열이 복지를 어떻게 알고 있냐면 네. 못 사는 사람한테 두텁게 주는 게 복지래.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네. 소리야. 네네. 근데 그거를 중산층 돈을 빼서 주니까요. 네. 더 중산층이 힘들어지는 거죠. 네. 근데 복지의 원리 기본적으로 민주당 방향성은 그런 거잖아요. 가급적인 보편적 복지로 가자. 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복지 얘기 잠깐만 해봐요. 시간이 조금 남아서. 네. 무상급식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네네. 아마 지금 무상급식을 되돌릴 수 없어서 무상급식 뭐 없앤다는 말을 안 하겠지만 워낙에 이제 정착이 됐기 때문에 잘 살건 못 살건 상관없이 먹는 건 똑같아야 되잖아요. 네네네. 혹시 도시락 싸봤어요? 싸봤죠. 예, 어릴 때. 잘 살았어요? 네? 집 잘 살았어요? 못 살았죠. 네. 도시락 반찬 어떻게 했어요? 소세지만 먹은 적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장철이 되면 김치만 모든 친구들이 다 김치만 갖고 오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고요. 예, 소세지도 옛날 네, 진주 햄 소세지, 예. 밀가루 범벅. 네, 예, 비엔나 소세지 말고 뭐 이런 거 뭐 어떤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키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잘 사는지 얘들은 다 키가 커. 예. 그래서 민주당 차원에서 보편적 복지로 네네. 밥은 똑같이 먹이자. 네네네. 그게 지금까지 복지가 한 발씩 오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 보편적 복지가 필요해. 말하자면 기본소득도 보편적 복지잖아요. 기본 사회도 마찬가지고. 네네네. 사람답게 살 때 기본은 갖춰주자. 이 과정들을 이해하는 정치인이 많다가 않더라고. 왜 정부가 돈을 공짜로 줘? 아니잖아요. 네네. 국가 전체로 보면 돈을 엄청 벌어. 그런데 못 사는 사람은 겁나게 못 살아. 그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복지가 필요한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회의원이 되면 쓰임새가 참 많으신 우리 진석범 후보님. 자, 새날 시청자분들한테 뭐 지금 두 번째 나오시는 거예요? 네, 예, 새날에 맞습니다. 네네. 읍소하시든 화이팅 네. 하시든 한번 해주십시오. 예, 일단 이번 4월 10일 22대 총선은 윤석열 정권 심판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대한민국의 미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투표해 주셔야 되고요. 또 현 정권이 민주적 원칙과 또 헌법적 가치를 무시한 행정 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원과 함께 하나 되는 민주당을 만들어서 국민의 삶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민생을 회복하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화성 동탄 반월 지역은 많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5대 핵심 공약을 통해서 교통, 돌봄, 의료, 주거, 교육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젊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3월 10일 하필 일요일입니다. 일요일부터 11일 월요일까지 이틀에 걸쳐서 진행되는 100% 국민 경선입니다. 화성 동탄 1, 2, 3 5동 반월동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02로 오는 전화 꼭 받아주셔서 찐명 진석범을 국회로 꼭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원우 의원과 벌써 여론조사에서 저는 승리하는 후보로 검증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본선에서 이원우 의원과 싸워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이번 기회에 저를 국회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경선에서 지읒자 들어간 사람이 3명이나 나왔습니다. 예.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진짜 진석범. 예. 이 진석범에게 꼭 한 표 행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야, 야무지시고 좋으시네. 네. 잘 됐으면 좋겠고요. 네. 여러분 일요일, 월요일 화성 사시는 분들은 전화 꼭 받아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자, 인상적인 건요. 네네. 보통 이제 후보들이 나오시면 후원 계좌 이야기하거든요. 네네네. 나한테 자료 중에 후원 계좌를 안 보내. 이유는 네. 뭔지 알 것 같아요. 네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네네. 지금 본선 뭐- 먼저 가겠다. 네네네.
훌륭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진석범 후보 인터뷰였고요. 자, 그다음에 김동완 후보로 자, 현수 교체할게요.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